안녕 아놀드. 오늘도 즐겁게 일을 하러 가나요? 왜 다들 화가 나 있는 거죠? 네? 어제 크리스를 때렸다고 하는데요? 제이미 책상에 쓰레기를 버리고 월리스 씨와 무슨 일도 했다고 하네요. 당연히 하나도 모르는 것 같죠. 하지만 그냥 넘어갈 수는 없어 보여요. 도망쳐요 아놀드. 이게 끝이에요. 하나뿐인 마지막 사랑에게 작별 인사하세요. 그리고 등장! 오늘의 주인공이에요. 머리를 강하게 맞아서 제이콥이 깨어났어요. 아놀드의 또 다른 자아. 전문적인 용어로는 그의 분신이요. 해리성 정체성 장애라고도 불려요. 이 병이 있으면 환자의 몸의 힘은 완전히 다른 성격에 포착됩니다. 장애의 원인으론 어린 시절의 트라우마가 있죠. 아이는 나쁜 사건에 대한 기억을 차단하고 자신을 다른 사람으로 생각하기 시작합니다. 제이콥은 소심한 아놀드와 달리 복합적인 컴플렉스에 시달리지 않아요. 그는 겁이 없고 섹시하면서 그를 멈출 수 있는 건 없어요. 타가야만큼 성질 급한 사람도 흥미를 가지니까요. 하지만 한 가지가 있어요. 제이콥은 네팔 동부에서만 공통되는 언어인 두미만 말할 수 있습니다. 분신은 종종 의사소통의 언어에서 자신의 주요 성격과 다르거든요. 성별, 나이, 국적과 IQ까지. 그리고 특히 특이한 경우 다른 자아는 동물이 될 수도 있고 심지어 종교적인 인물도 될 수 있어요. 한 사람의 자아의 최대 수는 미국 범죄자인 빌리 밀리건에게 확인되었습니다. 무려 24가지의 개성 넘치는 자아였어요. 빌리는 저지른 범죄가 자신도 모르는 자아 중 하나에 의해 저질러졌기 때문에 법정에서 무죄 선고를 받았다고 해요. 아놀드, 당신이 한 일을 보세요. 정신이 이상해졌다고 생각하고 병원으로 가는 건가요? 하지만 분리된 성격은 정신분열증이 아니에요. 단순하게 치료법이 없다고요. 그건 뭐죠? 타가이의 문자? 당장 자기한테 오라고 연락이 왔어요. 아놀드 속에는 한 명만 존재해야 해요. 뭐 드디어 끝이 난 것 같아요. 그리고 보세요. 몸이 모든 자아를 쫓아냈어요. 착하지. 그게 마술인가요? 유명해지고 싶다면 더 특별한 게 필요해요. 진짜 마법처럼요. 예를 들면 마술사 해리 후디니는 손이 묶인 채 산채로 묻혔다가 풀려났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오늘은 당신을 산채로 묻을 거예요. 벌써 3번째지만요. 그리고 사람들도 이미 여러 번 봤으니까 이번엔 더 특별하게 할게요. 손을 묶을 거예요. 그리고 관도 금속으로 만들었고요. 좋아요 아놀드, 준비됐죠? 들어오세요. 처음이 아니니까 중요한 규칙은 배웠을 거라 믿어요. 산소를 유지하려면 차분하고 깊게 호흡해야 합니다. 그 정도면 됐어요. 수갑부터 해결하세요. 정말 간단해요. 엄지 한쪽씩만 포기하고 수갑을 빼는 건 어떤가요? 아프긴 하겠지만 아직 손가락이 2개나 남아있어요. 벨트나 시계로 뚜껑을 열어보세요. 금속 관도 어딘가 약한 부분이 있을 거예요. 아놀드, 진심이에요? 장난이잖아요. 금속은 부서지지 않아요. 당신 위엔 2m 높이의 흙이 있고 거의 2.5톤의 무게로 눌려지고 있어요. 결국 이 3번째 시도가 마지막이 될 수도 있겠네요. 아놀드? 잠깐, 어디 있어요? 이게 무슨 일이죠? 그래요, 당신은 정말 아니 후디니네요. 해리 후디니도 같은 방식으로 관의 측벽에 있는 비밀 구획을 통해 터널로 올라갔습니다. 그 다음 무덤의 해치를 통해 위에서 관에 떨어졌고 반미터의 흙으로 몸을 덮었다고 해요. 하지만 해치가 안 보이는데요? 서프라이즈! 제가 그렇게 쉽게 보낼 리가 있겠어요 아놀드? 빨리 수영하세요. 콘크리트가 굳기 전에요. 아, 그래요. 말하는 걸 깜빡했네요. 콘크리트 용액은 물과 상호작용을 할 때 알칼리성 분자를 형성하고
피부에는 수분이 많기 때문에 아플 거예요. 축하해요, 아놀드. 해냈어요. 결국 모두의 관심을 받았네요. 영광을 누려보세요. 잘 잤어요, 아놀드? 자, 오늘은 뭐 할 거죠? 오늘의 할 일은 죽지 않도록 노력하는 거예요. 무섭죠, 아놀드? 하지만 이게 다 거짓이라면요. 킹콩과 고질라는 지구에서 살아남을 수 없다는 걸 몰랐을걸요? 왜냐고요? 지금까지 지구에서 가장 컸던 사람은 로버트 펄신 와들러였어요. 로버트의 키는 2.72m였고 22년밖에 살지 못했죠. 로버트는 거인증이라는 병을 가지고 있었죠. 이 병에 걸리면 뇌에서 과다한 성장 호르몬이 분비됩니다. 그리하여 인간이 진화하는 과정에서 표준 키와 몸무게가 확립되었고 그 표준에서 크게 벗어나는 경우는 질병으로 여겨지게 된 거죠. 보통 사람들처럼 5리터의 피가 아닌 15리터의 피를 순환시켜야 하는 심장에 무리가 많이 가겠죠. 우리의 심장은 그렇게 격렬한 역학을 견딜 수 없거든요. 그럼 지구에 살고 있는 고래 같은 거대한 생물들은 어떻게 사냐고요? 자, 그것도 쉽게 설명될 수 있죠. 물의 밀도는 공기의 밀도보다 높고 사람 몸의 밀도와 비슷한 수준이에요. 바로 그래서 우리의 몸은 소금물에 떠일 수 있는 거죠. 즉 서식지 자체가 거기에 사는 생물의 무게를 지탱해준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 5천만 년 전 고래의 조상은 말굽이 달린 개같이 생겼답니다. 고질라와 킹콩이 지구에서 살 수 없는 이유는 우리의 친구 중력 덕분이죠. 하지만 고릴라와 킹콩이 이론적으로 존재할 수 있도록 중력을 꺼볼까요? 지구에 고정되지 않은 것들은 모두 우주로 날아갈 거예요. 사람들도 포함되겠죠. 중력이 없다면 금세 알 수 없는 먼 곳으로 날아갈 거예요. 운이 좋다면 집안에서 조금 더 살아남을 수도 있겠지만 집도 나중에는 위로 날아가 버리겠죠. 결국엔 우리의 지구는 산산조각이 날 거예요. 안녕하세요, 아놀드. 우리 과학쇼에서 여러 차례 순간이동을 해봤죠. 순간이동 장치가 어떻게 작동하는지 궁금하지 않아요? 시간을 여행하는 법에는 몇 가지가 있어요. 웜홀부터 시작하죠. 어디를 꼭 가보고 싶었어요? 호주라고요? 문제없죠. 어서 타요. 웜홀은 4차원의 공간을 통과하는 터널로서 이론적으로 단 몇 초 만에 아놀드를 우주의 그 어떤 지점에도 보낼 수 있어요. 하지만 시간은 상대적이죠. 아놀드에게는 몇 초밖에 지나지 않아도 지구에서는 수십 년이 지날 수 있죠. 축하해요, 아놀드. 2050년 호주에 도착했어요. 좀 불편하죠? 그리고 움직여야 한다면 어떻게 하죠? 바로 양자 순간이동이 도움이 될 거예요. 우리의 몸은 100조 개의 세포로 구성되어 있고 각 세포는 100조 개의 원자로 구성되어 있죠. 각 원자에는 미세한 입자들이 있어요. 양자는 아주 먼 거리를 순간 이동할 수 있게 도와줍니다. 양자 순간 이동 장치를 만들 수 있는 사람을 찾을 수 있으면 좋겠죠? 오, 이게 누구예요? 릭과 모티네요. 아놀드, 받아봐요. 이들의 도움을 받아 우주 어떤 곳에도 순간 이동을 할 수 있는 장치를 만들 수 있을 거예요. 평행 세계도 갈 수 있을지도 몰라요. 자, 순간 이동 장치가 준비되면 안으로 들어가요. 혼자만 타야 해요. 잘 가요, 아놀드. 양자 순간 이동을 하면 원래의 몸은 죽게 되고 목적지에서 복제된 몸이 만들어지죠. 아놀드는 아쉬울 게 없죠. 와, 말했잖아요. 부스 안에 들어갈 때 혼자여야 한다고. 함부로 손대지 말아요. 무슨 짓을 한 거예요, 지금? 전갈의 DNA와 혼합된 아놀드의 DNA가 인공위성을 통해 전달되어 이 땅에 사는 모든 사람을 전갈인간으로 만들어버렸어요. C137 차원 세계를 파괴했어요, 아놀드. 릭과 모티는 돌연변이가 없는 원래 세계로 돌아갈 수도 있지만 기회는 2번뿐이에요. 아놀드가 이 세계에서는 어떻게 됐는지 보지 않는 게 낫겠어요. 어서 호주로 돌아가죠. 다행히도 아놀드의 양성 데이터를 저장해 두어서 아놀드의 쓸모없는 몸을 복구시킬 수 있어요. 2018년 아놀드의 집이 있는 방향으로 웜홀 속을 기어가죠. 그리고 몸의 청사진도 잊지 말아요. 이제 인류가 2050년에 순간이동 장치를 어떻게 만들지 알겠죠? 24시간 동안 물건을 투명하게 만드는 기계를 발명했어요.
물건을 눈에 보이지 않게 하는 방법에는 세 가지가 있죠. 첫 번째는 완벽한 투명성이지만 아쉽게도 이룰 수는 없는 일이에요. 두 번째는 물체에서 뿜어나오는 광선이 물체가 부재인 경우의 광선과 일치할 때 생기는 위장 효과이죠. 이 기계의 원리는 바로 이거예요. 세 번째이자 마지막 방법은 물건을 메타 물질로 감싸는 거예요. 예를 들어 투명 모자 같은 경우 빛을 굴절시켜 물건이 보이지 않게 하는 원리예요. 자, 피자에 한번 실험해보죠. 성공하기만 하면 친구들과 나눠 먹지도 않아도 되는 피자가 발명되는 거예요. 첫 번째 스위치를 작동시켜봐요. 최초의 3차원 투명성은 버클리 캘리포니아 대학의 연구진이 2008년에 발명했다는 걸 알고 계시나요? 빛을 반사하거나 흡수하지 않는 은색의 마이크로파이버를 만들어낸 거예요. 우리의 눈에 위장된 물건 뒤에 있는 빛만 보이게끔 한 거죠. 자, 이제 두 번째 스위치. 가만히 있어요, 아놀드. 잠깐 뭐 하는 거예요? 진짜 너무하네요. 아놀드의 머리를 후려치고 싶지만 어디 있는지 안 보이잖아요. 볼 수 있게 이 모자를 써요. 좋아요. 이제 24시간이 있어요. 그동안 뭐 할 거예요, 아놀드? 거기 갈 줄 알았어요. 투명성의 원리에 따르면 아놀드는 지금 아무것도 볼 수 없어야 해요. 왜냐하면 투명해진 신체의 굴절률이 공기의 굴절률과 같거든요. 그렇게 되면 아놀드의 수정체는 빛을 굴절시킬 능력이 사라져 망막에 빛이 맺히지 않게 될 거예요. 망막도 투명해진 간상체와 원추체 때문에 빛을 흡수하지 못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어떻게 된 일인지 아놀드는 잘 볼 수 있는 것 같네요. 자, 이제 헬스클럽이 문을 닫는다고 하니까 다른 것 좀 해보죠. 18시간 남았어요. 좀 더 중요한 일을 하라고요. 이 돌머리 원숭이 엄청난 비밀을 밝혀내서 굉장한 업적을 남길 수도 있잖아요. 에리아 51 들어가는 건 어때요? 그렇죠. 그건 다른 주에 있죠. 좋은 생각 없어요? 그걸 훔치려고요? 좋은 생각이 아닌 것 같은데요. 계획이라도 철저하게 짜봐요. 물론 투명해졌으니 박물관 문을 닫은 후에도 숨어 있을 수는 있겠지만 경비원들을 피해가야 해요. 다이아몬드 주변에는 레이저 투성이고요. 정말 3단 공중제비를 해서 다이아몬드를 훔친 다음 정확히 새벽 2시에 진품을 대신해 전시할 모조품을 가져다줄 자동차를 타고 박물관에서 도망갈 수 있겠어요? 그렇다 해도 하지 않는 게 좋을 거예요. 박물관은 1시간 후에 문을 닫을 거예요. 구석에 가서 숨어 있어요. 모자를 벗어야죠, 멍청이. 준비해요, 아놀드. 자, 들키지 않도록 조심해야 돼요. 작전 개시. 이런 3중 공중제비만 했으면 됐는데 또 망쳤네요, 아놀드. 이제 발에 불이 나도록 도망가야 돼요, 아놀드. 놀이공원에 온 건가요? 브리또가 너무 매웠나 보네요. 빨리요, 마실 거 찾아봐요. 잠깐, 아놀드. 마법샵에 뭐가 있을 줄 알고요. 일단 음식 문제는 해결했으니 가서 놀아봐요. 줄 좀 보세요. 좀 기다려야 할 것 같네요. 아닌가요? 아놀드, 그건 좋은 방법이 아니에요. 이 귀여운 할머니가 도움을 요청하는 걸까요? 아놀드, 조심해요. 아놀드, 이런 곳까지 와서 마지막 작별 인사를 하게 될 줄이야. 세상에, 살아있는 건가요? 우와, 부활을 했나봐요. 전에 마셨던 묘약이 진짜였나 보네요. 이제 불멸의 존재가 됐어요. 축하해요, 아놀드. 이제 지구상 가장 오래된 생물이 될 거예요. 몸이 재생을 하네요. 세포들이 노화한다는 건 농담일 뿐이에요. 그럼 이제 이 능력을 어떻게 사용할 건가요? 빨간불에 도로 건너기, 마음대로 손대기, 케니 매코믹 닮은 꼴 대회 나가기. 엉망진창이네요. 무한으로 살 수 있는데 시간을 이렇게 낭비하나요? 아놀드, 세상의 모든 지식을 가질 수도 있고
무술을 배울 수도 있잖아요. 우주로 나가서 새로운 세상을 정복할 수도 있어요. 아놀드, 시간 낭비는 그만하자고요. 그래요. 그럼 200년 동안 뭐든 넷플릭스라도 보도록 하세요. 이제 지겨워진 것 같네요. 집도 오래된 것 같은데 모습은 그대로예요. 불멸의 단점은 사랑하는 모든 것이 떠나간다는 거예요. 그리고 세상은 빠르게 바뀌어가죠. 자기만 느려지는 게 보이고 사회에 불필요한 존재처럼 여겨질 거예요. 소중했던 것들이 천천히 사라지게 되죠. 시간이 지날수록 행복도 없고 놀라지도 않아요. 이미 다 봤기 때문이에요. 우울의 끝을 보게 될 거예요. 당신은 언제나 말썽을 피우잖아요. 이럴 수가 심각해 보이는데요. 빨리 병원으로 옮겨야겠어요. 도착을 못할 것 같아요. 심장이 멈추면 어떡하죠? 순환계의 압력을 유지하기 위해 긴급 수혈이 필요합니다. 베트남 전쟁 동안 코코넛 아이비는 때때로 부상자를 치료하는 데 사용되었습니다. 놀랍게도 코코넛 물은 인간의 혈장과 매우 유사하거든요. 그래서 뭐가 있죠? 콜라? 네, 한번 해봐요. 하지만 먼저 가스를 모두 제거하세요. 음료에 들은 가스가 혈관에 들어가면 말 그대로 내부에서부터 찢어질 거예요. 콜라엔 설탕, 포도당이 들어있어요. 이것은 빠른 에너지의 완벽한 원천이며 기운을 낼 수 있게 해주죠. 효과가 있었나봐요. 콜라가 몸에 뿌리를 내렸어요. 하지만 모습이 조금 변했는데요. 머리색도 바뀌었고요. 한편으로 당신은 이제 모든 어린이 파티에서 가장 환영받는 손님일 거예요. 이렇게 많은 콜라의 카페인이 흐른다면 3일에 한 번 잠을 자도 돼서 보통 사람보다 시간이 많아졌을 거예요. 운동선수들도 빠른 에너지 보충을 위해 콜라를 마시기도 하니까요. 그리고 리필은 가까운 마트에서도 가능해요. 안 돼! 멈춰요, 아놀드! 멘토스 하나만 먹어도 엄청난 폭발을 일으켜요. 걱정 마세요. 아직 끝이 아니에요. 콜라는 조금의 우울증에도 효과가 있어요. 하지만 솔직히 말하면 혈액에 있는 콜라는 치명적이에요. 눈과 신장, 신경과 심장이 가장 고통을 받죠. 콜라는 안 되는 걸로 밝혀졌네요. 우리 다음엔 펩시로 해봐요. 당장 일어나요. 준비한 게 있어요, 아놀드. 이제 잘 수 있는 시간이 24시간 남았네요. 이럴 때 어떡할지 검색이라도 해보세요. 기록부터 정리하고요. 마지막 하루를 어떻게 보낼까요? 이 뜨거운 주제에 대한 탑3 답을 알려줄게요. 사랑하는 사람과? 하지만 아놀드에겐 이건 불가능할 것 같아요. 다음은 먹고 싶은 걸 마음대로 먹는 거예요. 이미 매일 하고 있었군요. 마지막으로 세 번째, 바다를 보면서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있는 것. 저런, 뭔가 흥미로워졌는데요. 아놀드, 드디어 평생을 꿈꾸던 일을 실행하는 건가요? 세상에나, 하필 기름이 떨어졌네요. 돈도 없고요. 좋은 생각이에요. 대출을 받아서 엄청난 마지막을 장식하려나 봐요. 최대한으로 해봐요. 세상에서 가장 부자인 것처럼 지내보자고요. 놀라워요. 아마존의 대표는 50초마다 테슬라 S 모델을 살 만큼 돈을 번다던데 이제 당신도 부자예요. 개인 비행기도 빌려서 어디든 갈 수 있어요. 뭘 하려는 거죠? 우와, 타가야 남자친구에게서 그녀를 데려오고 같이 여행을 떠나는 건가요? 아놀드, 정말 멋져요. 다시 시간을 돌려서 이 순간을 오래 유지하면 좋을 텐데요. 진짜 가능하다면 어떡할래요? 하루가 끝나지 않게 하려면 태양보다 빠르면 돼요. 하지만 그건 적도를 따라 시속 1667km의 속도로 서쪽으로 날아가야 하죠. 이 속도로만 갈 수 있다면 하루가 영원히 끝나지 않을 거예요.
아쉽게도 수명이 조금도 늘지 않았네요. 마지막 몇 초예요, 아놀드. 빨리요, 전해줘요. 살아있나요, 아놀드? 세상에, 방금 사자가 머리가 2개인 사람을 삼켰어요. 저런, 그래도 머리는 다치지 않았나봐요. 이제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공연은 어떻게 하죠? 오, 매니저가 당신을 보고는 캐스팅을 하려 하네요. 하지만 조건은 이 2개의 머리를 당신의 몸에 다는 거예요. 꿈꾸던 일이 이루어졌어요. 동의는 했으니까 앞으로 할 수술에 대해 더 자세하게 알려줄게요. 최초로 성공했던 머리 이식 수술은 1908년 찰리 거더리가 해냈어요. 실험체는 강아지였고 머리 중 하나는 다른 머리의 목에 거꾸로 달았었죠. 1950년엔 데미 코브가 살아있는 2번째 머리를 이식하는데 성공했고요. 다른 강아지 앞면에 머리를 다는 수술을 20번이나 해냈대요. 그리고는 다른 강아지의 몸통에 머리를 붙이기도 하고 그 다음은 원숭이예요. 비록 수술 뒤에 의사를 물려고 했지만요. 2013년에 서지오 카나베로가 인간의 머리 이식 수술을 계획했어요. 예상 비용은 1280만 달러였고 2017년 그의 지휘하에 죽은 사람의 머리가 시체에 이식되었어요. 생각보다 잘 어울리네요. 이제 리허설을 할 차례예요. 이 아름다운 사람들을 실망시키지 마세요. 외발 자전거를 타고 저글링을 하면서 불타는 링을 통과해야 한다니. 예. 그렇게는 안 되겠어요. 그냥 몸을 프로들에게 맡겨봐요. 공연을 망치지 않는 데만 집중하세요. 첫 공연이에요. 모두의 시선이 향해 있네요, 아놀드. 가장 중요한 순서를 맡았어요. 그래요, 잘하고 있어요. 조금만 더 하면... 설마 타가야가 온 건가요? 당신을 보러 왔나봐요. 안 돼, 집중해요, 아놀드. 그러면 안 되는데. 이런 멍청이. 신사인 척을 하려다 당신과 트롤 형제를 망신시켰어요. 이 서커스에서 나온 최대의 실수였네요. 여름에 공원 산책을 하는 것보다 좋은 게 있을까요? 운명은 정하는 게 아니라 정해지는 거예요. 조심해요, 아놀드. 우와, 누군가 방사능 폐기물을 흘린 것 같아요. 아놀드? 초능력이 생길 건가 봐요. 마블의 울버린은 원래 배드절맨이라고 불렸던 걸 아시나요? 그러니까 당신은 비버 스컹크 패커맨이에요. 멋져요. 당신은 슈퍼히어로 중 유일하게 3가지 힘을 가졌네요. 하지만 초능력을 가진 건 당신만이 아니에요. 예를 들면 일본의 스워드 마스터 이사오 마치는 320km 속도의 총알도 자를 수 있었대요. 세르비아의 슬라비아 파치는 2만 볼트의 전류도 견디었다고 하죠. 전류를 몸에 흐르게 해서 음식을 조리할 수도 있었대요. 네덜란드의 윈 호프는 0도 아래에서도 몇 시간을 버텼고 속옷 차림으로 에베레스트 산을 정복했어요. 당신은 어떤가요, 아놀드? 우와, 축하해요. 머리로 못을 박는 능력이 생겼군요. 그리고 자신의 몸에 벼룩을 기르기도 하나봐요. 하지만 당신의 능력이 형편없다고 생각한다면 DC 코믹스의 더그 웰더를 보세요. 그의 능력은 적에게 강아지를 용접시키는 거래요. 엑스맨의 자이가이스트는 술을 종일 마시다가 산성을 토해내는 능력을 발견했대요. 배트맨의 자산이 980억 달러인 걸 아나요? 슈퍼히어로는 수익성 있는 직업일 수도 있어요. 그리고 슈퍼맨 만화책의 첫 번째 사본이 경매에서 350만 달러에 팔렸습니다.
그리고 구글에 올라온 요청 건수에 따르면 스파이더맨은 이제 미국 대통령보다 더 유명해졌대요. 아놀드, 멋진 일인 건 알지만 슈퍼히어로의 주된 임무는 영광을 만끽하는 것이 아닌 정의를 위해 싸우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이 위험하다고요. 당신들이 나서야 해요. 뭐 결국 일어나긴 했네요. 이럴 수가, 진짜 공룡이에요. 오, 아놀드 놀랐잖아요. 고대 박물관으로 온 건가요? 정말 멋지네요. 나루토의 오로치마루도 왔어요. 무슨 부활의 주술을 쓴다고 했던 것 같은데 죽은 것을 다시 살린다고 들었어요. 뭐지? 설마 공룡에게 사용하는 건가요? 달려요, 빨리! 공룡은 정말 위험해요. 초식동물도, 육식동물도, 아니면 이런 공격적인 종류까지요. 화가 많이 나 있네요. 6,600만 년 동안 아무것도 먹지 않았다면 누구든 그렇겠죠. 그리고 공룡들이 진화 과정이 지난 사람들을 보고 더 화가 난 것 같아요. 세계적인 지도자들은 전쟁을 일으켰으니까요. 휴, 공룡들의 실제 행동에 대해 알려진 건 거의 없는데? 이상한 동물 전문가에게라도 부탁을 해볼까요? 으아, 공격! 공룡은 1억 6천만 년 동안 지구를 통치했어요. 하지만 운석의 추락이 과정을 변화시켰고 포유류들이 나오기 시작했죠. 이제 강한 자들만 살아남을 거예요. 하지만 이건 또 무슨 일인가요? 잠깐! 알겠어요. 지난 6,600만 년 동안 지구의 기후는 추워졌고 대기 중 이산화탄소의 양도 변했죠. 공룡은 더 이상 살지 못하나 봐요. 또 다시 죽게 되었네요. 어떡하죠? 이론적으로는 주라기 공원을 만들 수 있어요. 음식도 먹이고 기후도 조절하는 거예요. 세상에서 가장 수익 높은 관광지가 될 것 같네요. 그리고 공룡알과 분뇨의 글로벌 공급업체도 될 수 있어요. 어떤가요? 하지만 생각해보면 평범한 공룡은 하루에 1톤의 풀이나 100kg 이상의 고기를 먹을 텐데 아마도 공룡은 공원에 있는 모든 걸 잡아먹고 서로 먹기 시작하겠네요. 그들이 다시 죽을 때까지요. 어떤 방법으로도 공룡은 우리 시대에 살 수 없을 것 같아요. 정말 그들을 구하고 싶나요, 아놀드? 유일한 방법은 과거로 돌려보내는 거예요. 그들의 세상으로요. 우와, 세이코 시도리 전 스카이 스쿼드 대장이네요. 어린 시절 청군에 입대해서 사신, 흡혈귀, 해적과 걸즈앤 판처로부터 조국을 지켰어요. 그의 친구들이 모두 그에게서 등을 돌렸을 때 그는 그의 내면에 어둠과 함께 홀로 남았었죠. 아놀드, 지금 가장 유명한 애니메이션 장르인 소년에 있어요. 소년 만화는 바닥에서 시작해서 정상에 도달해 마침내 상대를 물리치는 영웅의 이야기죠. 당신은 더 강해지고 그의 철학을 이해하기 위해 열심히 훈련해야 합니다. 전진만 가능하고요. 애니메이션 고등학교 문화도요. 주인공의 중요한 시기거든요. 네, 말하는 걸 잊었네요. 여기선 모든 여자들이 완벽해요. 일부 남성은 진짜 자신의 상대와 애니메이션을 비교하곤 했는데 종종 이 경쟁에서 와이프가 이기기도 했어요. 상상의 아내가요. 아놀드, 당신은 여기 오기 위해 태어난 것 같네요. 이런 유토피아는 메카와 괴수 장르의 건담만이 막을 수 있어요. 애니메이션을 만들기 위해 먼저 만화가 그려져야 해요. 만화책과 똑같고 반대로 읽을 뿐이죠. 일본에선 화장지보다 만화를 인쇄한 종이가 더 많대요. 애니메이션은 값싼 애니메이션에서부터 번성하는 산업으로 성장했어요. 기다려요. 그 두 명은 당신의 이복자매예요.
하지만 어떤 장르에서는 허락되기도 하니까요. 저기 있네요. 이 결투를 위해 준비한 거예요. 방카이를 해방하고 분노를 낭비하지 마세요. 하지메, 건국 거인의 힘을 활용하고 당신의 리아수를 제어해요. 세이코 시도리는 약해요. 남아있는 건 어둠뿐이고 당신은 우정이 준 빛을 가지고 있어요. 이것이 뭘 위한 건지 잘 기억하고 아무도 당신을 넘어뜨리게 하지 말아요.